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를 맞는 올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회복, 포용, 도약을 3대 키워드로 들며 코로나19 극복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특히 2월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든 국민이 무료로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워치에선 문 대통령의 신년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성승환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이번 신년사에서 주목되는 부분, 이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코로나 위기 극복의 본격적인 시작이 백신 접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백신 가격이 그 글로벌 제약사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부담을 없애겠다라는 취지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아무래도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이 이제 백신 자체 개발도 좀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 감염병이라는 게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얼마든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백신의 자주권을 확보하자라는 차원의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신년사의 키워드를 보면 이 3대 키워드, 회복과 포용, 그리고 도약인데 각각 어떤 의미인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이 세 가지 키워드라고 하면은 그것이 좀 개별적인 그런 핵심 키워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하나의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코로나를 극복해서 국민들에게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포용성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정부가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용인하고 감내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확인이 됐듯이 포용성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단순히 방역 모범국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 국가로 나아가겠다. 이런 취지의 일련의 그 메시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온전히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당히 빠른 경제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이제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의 공을 국민들에게 돌렸습니다. 방역 모범국이 됐던 핵심은 상생이다. 착한 임대료 운동과 그리고 착한 선결제 운동, 그리고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던 부분, 그리고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남을 배려하는 내가 힘든 것보다도 네. 남을 배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합쳐져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좀 볼 멘트가 이제 네. 코로나로 더욱 벌어진 격차를 줄이는 그런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차례 이제 그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은 소외계층에 가장 먼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위기 극복을 해내겠다라고 수차례 강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을 되찾는 과정에서 결국엔 격차를 줄이면서 네. 이것을 위기를 다시 한 번의 기회로 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장
성장적인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을 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고 그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서 소외계층에게 조금 더 방점을 둔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만 저는 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포용에 담겨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보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 대통령은 이제 한국판 뉴딜의 근간을 소개할 때도 그 사회 그리고 고용 안전망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 위에 그린과 디지털 그리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안전망이라는 부분, 사회 정부가 결국에는 약자들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역량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선도 국가의 도약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경제 회복이 상당히 필수적인데 세부 전략으로는 말씀드린 한국판 뉴딜 그리고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선언.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빠른 경제를 회복을 하면 그걸 동력으로 인해서 사실은 전 세계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과연 이후에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는 방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에 던지는 해법은 바로 이제 한국판 뉴딜, 그러니까 뉴딜을 통해서 디지털과 그린 다 같이 이제 하는 건데 또 그린 뉴딜의 연장선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맥락적으로 이해할 게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 사실 대한민국이 사실 계속 추격자의 역할 위치에서 달려온 것이 사실인데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 시대를 맞이해서는 모든 국가가 이제 출발선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그리고 또 이제 그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재발견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이제 BTS라든지 아니면 손흥민 선수 그리고 류현진 선수나 이런 그런 그 소프트 파워에서도 우리가 어찌 보면 자긍심을 얻고 또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선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CPTPP 가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네. 좀 깁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고 이게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복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조약인데 이 부분에도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 외에도 RCEP, 세파, 신남방, 신북방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사실 집권 초기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다양한 그 외교 전략들에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집권 5년 차 때는 성과를 내겠다. 이런 그런 이제 구상을 밝힌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 기자가 정말 많은 점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주제가 조속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제입니다. 네. 29번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신년사에서 17번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때도 좀 많이 언급한 편이었는데 그때보다 12번을 더 했다는 점. 그 얘기는 경제에 올인한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빠른 경제 회복 그리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의 포용성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 라는 네. 부분을 언급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설명하면서 지역균형 뉴딜을 설명한 점도 눈에 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국판 뉴딜 하면 잘 안 와닿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구상,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사회 그리고 고용 안정망을 강화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추진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신규로 사업을 창출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지역 균형 뉴딜을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도권에 시설들이 인프라들이 집중이 돼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수도권에만 치중될 것이 아니라 지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생산해낸 것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뤄내겠다라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언택트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꼈던 교훈이라고 할 것이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불평등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해도 언택트 시대면은 얼마든지 그것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역 균형 발전 뉴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언택트 시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어디에 사는지가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더 나은 포용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구상을 밝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서도 언급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멘트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면은 이제 문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첫 공식 사과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신년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공급에 방점을 찍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까지 어찌 보면 수요 억제 정책과는 조금 다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미세 조정이 여지가 있다. 그런 좀 더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보다는 공급에 방점을 뒀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방역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신년사가 경제 회복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부분도 길이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좀 과거보다는 좀 신중해진 모습이었다고 좀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고 또 남북 대화 역시도 어느 어찌 보면 좀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저 방역 협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 출범에 앞서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또 북미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대반전을 이루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는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방역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이제 국민들이 또 네. 생존과 안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제 영내 보건 협력 대화에 남북이 함께하길 바란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상들과 통화를 하면서 외교적으로는 다양한 그 결국에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 네. 다 얽혀 있다. 저희가 보면은 뭐 일본 아니면은 뭐 영국 한 나라에서 확진된 사람이 한 국가에 도착해서 거기서 다시 확산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완전 폐쇄를 하지 않는 한은 그게 모두가 얽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남북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북 우리 둘만이 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그런 보건협력 움직임에 북한을 끌어들여서 같이 한번 협력을 해보자. 그것을 이제 단초로 삼겠다, 물꼬를 트겠다 이런 구상을 좀 밝힌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 그러면서 비대면 대화도 가능하다. 굳이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청정국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한다면 그리고 우리 기술력과 우리 기술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 좀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좀 큰 거시적인 화두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실현이 가능한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문 대통령이 이제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한 부분은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북미 관계의 재개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얽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언급을 했지만 의미가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한 언급은 결국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상고심 확정 판결이 나오지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사면을 한다 만다라고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언급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14일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문 대통령의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그 이후에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은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답변이 있지 않을까 원론적 답변이라 할지라도 네. 답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사면 언급 없고 좀 민생 경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 경제 회복,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그러니까 코로나로부터 답답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상을 새해 선물로 국민들에 드리겠다. 이게 신년 인사회 때 했던 얘기인데 그런 쪽에 좀 좀 방점을 맞추고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이제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유지하겠다라는 정도로 언급을 한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저런 이제 그 성과를 거둔 집권 5년차 이제는 끝을 향해 가기 때문에 성과를 수확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성과에 좀 집중해서 그런 구상을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집중한 신년사 성수환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